최진봉 교수, 백성문 변호사 자리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지난 2일 동해에서 납포된 북한 어선의 선원 2명을 어제 우리 정부가 북한으로 다시 추방했습니다. 그 2명의 선원들이 그 오징어 잡이 배에서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동해상에 있는 그 오징어 잡이 배를 우리 군이 잡은 게 지난 2일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최초로 NNL을 넘어온 건 31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31일 날 NNL을 침범을 했고요. 그러니까 사흘 동안 왔다 갔다 했군요. 왔다 갔다 했죠. 네. 그래서 첫 번째는 NNL을 침범하니까 우리 해군이 가서 뭐 퇴거 명령을 했어요. 그러니까 밖으로 내보내는 거죠. 다시 북한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했는데 또다시 NNL을 또 한 번 침범을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도 퇴거 조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31일 날 퇴거 조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1일 날 또 퇴거 조치를 했는데 퇴거 조치라는 게 쫓아냈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네. 예, 배가 밀어내거나 아니면 네. 경고를 해서 올라가든 만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가 또다시 내려온 겁니다. 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우리 해군이 그걸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어서 납포를 했고요. 납포에서 조사하는 과정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살해가 있었다는 게 증명이 됐고 그래서 다시 북한으로 돌려보낸 사건입니다. 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 2명이 네. 16명의 선장 포함해서 16명의 선원들을 살해하고 네. 온 사실이 밝혀져서 네. 살인자는 우리가 받아줄 수 없다. 네. 그래서 추방한 거다 이거죠. 네, 맞습니다. 이 지금 오징어 잡이배가 17톤급 정도 되는데 8월 달에 8월 15일에 출항을 한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 인근 해안까지 가서 이제 계속 오징어를 잡는 과정에서 이제 일단 A, B 2명이라고 그냥 지칭을 했습니다. 편의상 20대 선원 2명이 선장의 가혹행위 때문에 선장을 살해해야겠다라고 계획을 세웁니다. 네. 그리고 한 명을 더 섭외를 합니다. 이제 의기투합을 해서 3명이 이 선장을 포함한 16명의 선원을 살해하게 된 건데요. 이 시간이 늦은 밤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제 선원들이 잠을 자고 있었던 시간이었기 때문에 사실 3명이 16명을 동시에 살해하는 건 네. 뭐 둔기를 들고 있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차례차례 뭐 관련해서는 말씀해 주시겠지만 처음에 그 배 앞머리에서 이제 경계를 쓰고 있던 네. 선원을 한 명 살해하면서 이거 이제 더 이상 멈출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면서 그 당시 배 뒤쪽에 있었던 선원을 살해하고 그 다음에 선장을 살해한 뒤에 차례차례 나머지 선원을 살해하게 된 겁니다. 밤이었으니까 네. 이 A, B 두 선원의 말을 믿자면 그러니까 몇 명씩 한두 명씩 계속 불러내서 배 위에서 계속 살해했다 그렇죠. 이거죠. 그러니까 배 앞뒤로 한 명씩 지키고 있으니까 네. 이제 교대 시간이야. 그리고 2명만 깨웁니다. 그리고 이 오징어잡이 배가 엔진 소리가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갑자기 기습으로 살해를 하고 이제 해안에 이제 시신을 투기하고 네. 그 다음에 살인의 흔적을 없애려면 이제 핏자국 같은 것 등을 좀 지우고 또 내려갑니다. 그래서 또 2명을 깨워서 지금 교대 시간이다. 그러니까 안에서는 다 자고 있었으니까 바깥 상황을 전혀 몰랐던 거죠. 이제 이들의 얘기에 의하면. 그래서 새벽녘쯤 됐을 때는 A, B 그리고 지금 같이 내려오지 않았던 또 한 명 범행에 가담했던 이 3명의 선원만 저 배에 남게 됐던 겁니다. 네. 참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이제 우리 정부에서 그 같은 사실을 주장을 듣고 그 납포된 어민 2명의 북한 당국에 확인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북한 당국에 어떻게 우리 정보 당국이 확인했는지 여부를 우리 정보 당국이 국회 정보위에 보고왔는데 네,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국회 정보위원장인 이혜훈 의원한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확인했는지. 네. 실토된 부분에 이미 배도 씻었고 흉기도 버렸고 어쨌든 간에 범죄의 흔적을 지웠을 텐데 어떻게 이거를 알게 됐느냐, 본인들이 그냥 처음부터 실토를 했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 과정을 상세하게 얘기를 해줬는데 그 과정은 공개할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도 공개를 못합니다.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진실을 얘기 안 했던 부분을 진실을 알아가는 과정에서는 다른 정보, 다른 경로를 통해서 입수한 정보를 여기다 활용을 한 거죠. 근데 어떤 경로로 정보를 입수했는지는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 2명이 범죄자이고 도주자인 것을 알고 조사가 철저히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 말씀드리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여러 가지 조사를 범죄 수사 수준으로 한 것 같습니다. 네. 어느 단계에서부터
정보 공유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지 못하는 걸 양해해 주세요. 우리 국정원이 확인을 했을 거라면 확인하고 그렇죠. 이런 사실이 진짜 있었네. 선원들이 16명이나 사라졌네. 물속으로 그렇죠. 확인하고 보냈는데 어떻게 확인했는지는 이제 정보위원장은 그거는 말 못하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비밀이란 얘기잖아요. 네. 제가 볼 때는 아마 추측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볼 때는 공식적인 라인으로 접속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우리가 이제 휴먼트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네. 우리의 정보 요원이 있을 수도 있고요. 숨겨진 정보. 그렇죠. 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정보를 입수했거나 아니면 북한과 어떤 다른 어떤 루트를 통해서 정보를 교환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정보위원장 입장에서는 밝히기를 그게 아마 밝혀졌을 경우에 우리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국가가 어떤 이제 북한과의 라인이 공개가 되게 되면 비상시 우리가 쓸 수 있는 라인을 이제 못 쓰게 되는 거잖아요. 아마 그런 이유 때문에 얘기를 못 하는 것 같고요. 이혜훈 위원장이 저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 본인은 납득이 어느 정도 된 것 같아요. 지금 얘기 들어오면 뭐 의문이 있다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뭐 좀 이상하다 이런 얘기는 하지 않거든요. 지금 그런 걸 보면 설명을 들으면 납득이 되는데 그 설명되는 내용을 공개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얘기인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이제 증거가 남아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람들이 정말 16명이나 살해할 수 있었을까라는 의문이 생기는데 그 의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국정원에서는 어떤 이유들을 얘기한 것 같고요. 그러나 그것을 밝힐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 지금 이혜훈 위원장의 설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앞서 백 변호사가 3명이 16명을 살해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두 19명 타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왜 2명밖에 없죠? A, B? 왜냐하면 C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백 변호사 말씀하셨는데 3명이서 16명을 살해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원래 출항을 김채강에서 했고요. 오징어를 잡고 살해한 다음에 김채강을 다시 들어갑니다. 이유가 뭐냐면 러시아 쪽으로 가서 오징어를 잡고 그렇죠. 그리고 김채강이 다시 들어가요. 이유는 그 오징어를 팔아서 돈을 마련해가지고 압록강 접경 지역인 자강도로 도주를 할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A, B, C라는 사람이. 그런데 C가 배에서 내려서 북한 당국에 체포가 됩니다. 살해 소식을 듣고 그러면서 이 둘이 자강도로 가지 않고 도주를 해서 결국 우리나라 영해로 넘어오고 LNL을 침범하면서 결국 우리 군에게 납포가 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두 사람은 결국 납포된 다음에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 우리는 보냈어요. 뭔가 기준이 있겠죠. 네, 맞습니다. 일단은 최초에 남아있을 땐 귀순 의사를 밝히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NLL을 넘어왔을 때. 근데 최초에 이제 조사 과정에서 처음에는 당연히 저희 둘이 다 살해했습니다. 이렇게 자백을 하겠어요? 아무 이유 없이? 일단은 어떻게든 넘어왔으니 여기서 귀순을 하려고 했겠죠.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 가지 루트 경로를 통해서 나머지 선원을 살해한 살인범이라는 걸 확인을 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좀 논란이 되는 건데 어쨌건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 북으로 보냈죠. 그러면 이게 귀순을 하기로 했는데 그냥 이렇게 마음대로 보내도 되는 것인지 첫 번째 논란이 되는데 원칙적으로 보면 북한 이탈 주민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저 대량의 살인 사건에 휘말렸거나 테러나 이런 경우에는 보호해줄 필요가 없다라고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살인 사건을 범한 게 맞다면 사실 북으로 다시 보낸 게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진 않을 텐데 과연 그럼 정확하게 조사가 이루어지고 이게 지금 5일 안에 지금 다 끝난 거니까요. 혹시라도 이제 변호인들을 입회시켜서 제대로 된 인권 보호를 해준 건 맞는 것인지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어쨌건 우리나라 헌법 제3조 영토 조항상 북한도 우리나라 영토입니다. 그리고 북한 주민도 우리나라 주민이니까 어디에서든 죄를 저질렀으면 어디서 재판을 받아야 될까요? 우리나라에서 재판을 우리나라에서 받아야죠. 그럼 우리나라에서 재판을 받고 추방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지금 이런 얘기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장도 가능하다 이 말씀이시죠. 처음에 이게 밝혀진 게 통일부가 브리핑한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국회에 출석해 있는 NSC 관계자의 휴대폰인가요? 여기에 국방부에서 보고한 사진이 보도되면서 알려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또 논란이 되고 있어요. 지금 사진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국회에 와서 출석해서 답변하려고 앉아있는 상황에서 국가안전보장 NSC의 고위 관계자의 휴대전화입니다. 저기에 누가 문자를 보냈냐면 공동경비적 JSA에 근무하는 현역 중령이 문자를 보냅니다. 청와대 관계자에게. 청와대 관계자에게. 그래서 송환이 이루어졌다. 지금 이렇게 돼 있죠. 북한 이명은 12분에 판문점을 대북 측에 송환하겠다. 이게 지금 사진은요 국방부 장관한테 온 거고요. 아까 그 전 사진이 휴대전화로 온 겁니다. 그래요? 왜냐면 국방부 장관이 답변을 해야 되잖아요. 국회에서 질의가 들어와서 답변을 해야 되는데 지금 쪽지로 돼 있는 저 사진은 국방부 장관한테 전달된 사진이고요. 그 전에 우리가 봤던 사진은 휴대전화. 아까 말씀드린 NSC 고위 관계자의 공동경비구역 JSA에 중령이 보낸 건데 그래서 이제 논란이 되는 게 그러면 왜 이걸 밝히지 않고
저게 공개되고 나니까 공식으로 밝혔냐? 네. 그랬더니 정부의 발표는 이렇습니다. 3시 20분경에 송환이 되고 나면 밝히려고 했다. 이유는 네. 만약 그 전에 밝히게 되면 북한에 있는 가족이나 아니면 송환되는 사람들이 자의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네. 본인들 북한에 가기 싫잖아요. 만약에 본인들이 얘기했던 게 사실이라고 하면 처벌받을 게 뻔한 거 아닙니까? 16명을 죽였으니까. 네. 그래서 자의를 해가지고 한국에 남으려고 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우려 때문에 공개를 안 했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자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어제 국회에서는 특히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이 이거 좀 있으면 추방하는데 추방하면 안 되지 않느냐 급하게 주장을 했어요.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네. 정진석 의원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3분 뒤면 송환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 주민이 자해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십자사가 아닌 경찰이 에스코트를 하도록 했다는 것이거든요. 아니 도대체 이 북한 주민 2명이 지난 2일 날 강제 송환으로 보인다는 합리적 의심을 하고 질의를 하는 거예요. 예. 우리 귀순 의사를 가지고 남쪽으로 내려왔을 수도 있고 한데 전혀 그 사실도 알리지 아니하였고 이걸 서둘러서 지금 북송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전혀 지금 이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니 오후 3시에 판문점에서 북송하는 그 작업을 일단 멈춰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우리 쪽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북한으로 넘어간 사람은 북에서 돌려보낸 적이 있다고 하고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북한 주민 귀순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북한 주민을 네. 북으로 돌려보낸 건 처음이라서 이런 논란이 그렇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네. 또 이렇게 강력 범죄를 저지르고 귀순을 하려는 사람도 없었으니까 네. 어쨌건 이거 굉장히 이제 초유의 상황이 된 건데 이거는 입장차가 명확하게 갈립니다. 일단 여당 쪽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북한 주민 이탈에 관한 법률에 보면 아니 살인된 중범죄자 같은 경우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돼 있지 않느냐. 살인자까지 받아주느냐. 네, 그렇죠. 그런데 또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뭐 아까 말씀드린 그 정진석 의원도 비슷한 의견이신 것 같은데 북한 주민도 일단 우리나라 헌법상 그곳도 어쨌건 우리나라 영토고 우리나라 국민이고 네. 우리나라 국민이면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정확한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 재판을 받지 않고 북으로 보내면 어떻게 될까? 북한이 어쨌건 우리나라보다 법적 절차를 정교하게 갖추고 있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가면 극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니까 네. 아무리 살인자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인권은 보장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또 하나는 이렇게 북한에서 예를 들어서 이번 사건을 잘 포장해서 귀순한 사람을 북으로 돌려보냈다. 앞에 거 다 빼고 살인자 빼고. 네. 그러면 북한에서 이제 소위 말해 자유의 품으로 떠나려는 분들이 주저하지 않겠느냐. 또 이런 의견도 지금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댓글을 보니까 일부 국민이겠지만 우리한테 온 사람을 돌려보내느냐 이런 비판이 있던데 네. 또 이제 만약에 우리가 귀순을 허용했다면 하다하다 살인자까지 받는 거 아니냐 그렇게 또 이런 비판이 비판도 있을 수 가능할 있어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네. 자, 이 문제는 또 지켜보겠습니다. 자, 최진봉 교수, 백성문 변호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